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풀어보는 거니까 사실 테이블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단서들은 명확하게 체크가 분석이 가능하시겠죠? 그것만 사실 쉽게 체크할 수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볼 거예요. 손흥민이 산 상품.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상품 이름이겠죠. 그러면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손흥민. 근데 상품은 상품 테이블에 있을 거고 손흥민은 회원 테이블에 있을 건데 손흥민이 산 상품이에요. 손흥민이 주문을 했어야 그 주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더 테이블도 봐야 되겠네요. 그럼 세 개의 테이블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먼저 아까처럼 손흥민을 먼저 보러 갈게요. 셀렉트 한 줄로 그냥 쓰겠습니다. D 유저. 자 손흥민. 또 이제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유저 네임에 손흥민. 자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아 얘는 1번 회원번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 상황상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 회원번호 1. 그러면 손흥민이 일단 주문한 내역을 보러 T 오더 테이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면 손흥민은 프로덕트 NO 151을 주문했대요. 그죠? 지금 저는 컬럼명만 기억하고 있고 그 상태로 값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서를. 그럼 손흥민이 151 상품을 주문을 했다라고 하니까 상품 테이블에 가서 이 녀석들을 꺼내오면 되겠죠? 아마 아이디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컬럼명이 헷갈리니까 한번 봅시다. 아, 아이디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것도 배웠던 쿼리를 사용해서 1, 5 넣어주면 셋 다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상품 이름만 보여주면 되니까 에스터리스크로 조회할 게 아니라 pname을 조회하자. 이렇게. 자 물론 1로 보여줬을 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오어 조건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디스팅트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3번 스커트를 산 사람. 그럼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럼 유저에 있는 유저 네임을 가져와서 결국 셀렉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 스커트라고 하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오더 테이블도 당연히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순서가 좀 바뀌는 느낌인데 조회를 할 겁니다. 이번엔 상품 테이블부터 조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는 스커트라는 이름이니까 키 네임이 스커트. 그러면 스커트는 15,000원인데 4번 상품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오더 테이블에 가서 프로덕트 NO가 4번인 거 찾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유저 NO는 4번이네요. 그럼 4번 회원이 스커트를 산 사람이겠네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셀렉트를 해요. 이렇게 유저 NO가 아니고 아이디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4번 회원은 송혜교구나. 우리가 다 보여줄 게 아니라 이름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사실 이 4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녀석이 아이디와 이름인데 그리고 주문 개수인데 이거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값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를 보여주는 건 나중에 보여주는 거고 가장 많이 주문한이 조건이에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조건입니다. 그럼 일단 오더 테이블을 봐야겠죠? 여기서 볼 건데
가장 많이 주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데이터가 개수를 셌을 때 뭔가가 제일 많아야 된다는 상황 아닐까요? 일단 오더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 가지고 사람 유저 NO라고 하는 거 회원별로 그룹을 묶어서 카운트를 센다면, 그죠? 그런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가장 많이 주문한 개수, 주문 개수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얘는 줄바꿈을 좀 해서 보죠. 유저 NO 일단 같이 볼 거고 카운트 전체 개수를 셀 겁니다. 그럼 회원별 주문 개수를 셀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그룹 파일을 진행해서 유저 NO 컬럼으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면 회원별로 주문을 몇 개씩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주문하니까 물론 지금은 오더바이를 하지 않아도 1번 회원이 가장 많이 주문을 했으니까 그냥 리밋을 그냥 사용해도 어차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올바른 결과는 아니죠. 상황이 바뀌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리밋까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유저 NO가 1이라는 단서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주문 개수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저 테이블에 갑니다. where 유저 NO가 1이네를 이렇게 찾아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값들이 유저 ID와 유저 네임과 그 다음에 주문 개수였죠. 자, 근데 T 유저 테이블에서는 주문 개수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테이블을 조회하는 상황 속에 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컬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값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애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3이라고 하는 컬럼은 T 유저 테이블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뭘 활용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이거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똑같이 활용한 거예요. 셀렉트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을 from 어디로부터 가져올 것인지 정할 때는 당연히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럼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이라고 하는 건 컬럼 이름이 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값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를 했을 때 그냥 조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 녀석도 조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회를 한 상황에서 제가 별명으로 주문 개수를 놨기 때문에 이 주문 개수라고 하는 별명이 컬럼명으로 대체되어 나온 거고요. 값은 우리가 적었던 이 3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별명을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회를 했다면 컬럼명도 3이 나왔을 거라 의미가 파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것 뿐이고요. 이러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값을 임의로 하드코딩 넣어버렸으니까, 직접적으로 박았으니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이거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금액이고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게 소지섭, 그리고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문 테이블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지섭이 몇 번 회원인지 또 보러 가야겠죠. 이건 좀 가져옵시다. 이제 유저에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만 소지섭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얘 소지섭의 아이디는 5번이네요. 그럼 5번 회원이 주문한 내역을 좀 찾아보면 되겠네요. 5번 회원은 프로젝트 NO가 5랑 8, 상품 5번 상품과 8번 상품 두 개를 주문을 했대요. 그럼 상품 테이블에서 5번이랑 8번 상품 찾아낸 다음에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면 총 금액 나오겠죠?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where
아마 아이디로 컬럼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인 사용해서 오랑 8 구하자. 그러면 코트랑 모자 10만원과 3만원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린 합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13만원 얻어낼 수 있겠죠. 자, 테이블이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한 테이블에 몰아놓고 쿼리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 때랑 지금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며 각각의 테이블을 거쳐가면서 단서를 얻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랑 문제를 풀 때 당시에 보면 누가 더 힘들어요?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게 당연히 더 힘들죠. 여러 번의 쿼리를 실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눈으로 보고 그 결과를 기억한 상태에서 다른 쿼리에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억을 까먹으면 전에 했던 쿼리 다시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테이블이 합쳐져 있을 때 이때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처리를 작성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 그리고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을 수 있다, 이런 느낌.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값이 하나가 바뀐다면 그 값을 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 얘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을 때도 한번 볼게요. 이때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처리를 작성하기 불편하다, 단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 없다, 이거는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할 때 편리하다.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자, 상황은 명확합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서 단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단점이 여기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명확한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는 테이블을 분리해서 써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테이블을 애초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설계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데이터의 모델링,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뭐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모델링의 개념에 이제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런 단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정규화예요. 정규화는 뭐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등등 한 뭐 5정규화, 5정규화까지 아마 있을 거고요. 정규화란 이름이 아닌 비슷한 맥락으로 된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 존재할 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RDBMS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3정규화까지는 지킨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DBMS 수업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이나 활용법, 사용법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얘네들은 그냥 키워드를 던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을 통해 정보를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딱 그렇게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애들이 여기서부터 좀 나올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추고, 자, 이렇게 한 번쯤 검색해서 꼭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계를 하지 못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도 구조가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상황이 없더라도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할 때도 더 편해요.
물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쪽으로 아예 파고들어서 그쪽 직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웹 개발이나 앱 개발 같은 걸 하는 상황에서도 경력이 좀 쌓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할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문제에 나올 거예요. 개념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애초에 테이블을 분리시켜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렇게 단점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써야 될까요? 불편한 이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그냥 써야 될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편함을 그냥 인내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문법이 조인입니다. 자, 지금 다시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얘가 문제 상황에 대한 쿼리를 작성하기 불편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나눠져 있어서죠. 오더, 유저, 프로덕트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서 하나를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단서를 또 찾아내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또 찾아내서 얘를 갖다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여러 개의 쿼리를 작성해야 되고 실제로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편했던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가 한눈에 보이고 있었으니까, 하나였으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편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장점과 단점을 제가 좀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테이블이 분리가 되었지만 하나로 볼 수만 있으면 단점이 더 이상 아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이블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챙길 거예요. 이 장점들은 잃지 않으면서 단점이었던 이 단점만 극복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하나의 결과로 볼 거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조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명장이 하나가 여기. 자, 우리가 조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PK랑 FK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 쿼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쿼리를 보시면은 자, T 오더, T 유저, T 프로덕트 이 세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쿼리인데 프라이머리 키는 다 각각 들어있죠. ID 컬럼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아티클 테이블 만들어봤던 과정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이런 숫자들 이런 거는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작성된 쿼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PK가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 어디에도 FK라는 단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개념이 어떻냐면 얘는 일단 외래키라고 해요. 이건 적는 게 낫겠군요. FK 얘는 이제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왜 외래키냐면 이 FK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포레인 키입니다. 포레인 키. 플레임이 이래요. 포레인이 이게 철자가 맞나? 항상 이렇게 플레임을 적어드리려고 하면 철자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네요. 포레인 키. 포레인이 이제 외래란 뜻이기 때문에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냐면 다시 이 테이블로 왔을 때 아이고 크리에이트가 아니지. 셀렉트. 자, 제가 이거를 테이블 하나하나를 다 그림판으로 옮겨놓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요. 각각의 ID 컬럼들이 다 PK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서로가 다 PK입니다. 각각. 근데 여기에 있는 유저 애너를 잘 보시면 이 유저 애너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회원의 번호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회원 번호는 회원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id 컬럼이 가지고 있죠. 자, 얘는 PK였습니다. 이 PK 값을 오더 테이블에 유저 NO라는 컬럼이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값을 불러다가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참조키라고도 표현을 해요. 둘 다 같은 의미로 그냥 FK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정식 명칭은 프라이머리 키, 포레인 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주키, 고유키 이렇게 부르듯이 외래키, 참조키 다 똑같은 의미로 FK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테이블의 PK를 우리가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이게 FK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프로덕트 NO 이 컬럼도 상품 번호에 대한 내용인데 상품 테이블에 있는 ID 컬럼인 이 PK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FK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했을 때에도 의미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 조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할 때에도 FK라고 하는 참조키가 실제로 걸려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해요. 실제로 값만 잘 엮여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FK를 직접 적용시켜서 해보진 않을 건데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테이블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서. 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이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어떤 대충 내용을 보니까 어떤 회사의 이제 사원 관리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 ERD라고 얘기를 하고요. ERD. 이 ERD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계에서 말씀드렸던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논리 ERD, 물리 ERD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물리 ERD라고 하는 녀석을 보고 테이블을 직접 만들기도 해요. 이 표를 보고서.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테이블에 필요한.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물리 ERD가 아니고 논리 ERD예요. 지금 이 이미지는. 그래서 이것보다 개념이 끝나면 논리를 진행하고요. 논리가 끝나면 물리를 진행해요. 물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컬럼명부터 데이터 타입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표를 보고 테이블을 만드는 게 그냥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물리 ERD를 쳤는데 예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면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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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 많죠? 다 FK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FK가 써있지 않은데 분리되어 있는 이런 ID들 여기 ID 여기도 ID 없는 애도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 게 ID 다 있죠. 자, FK가 써있지 않은 분리되어 있는 이런 ID들이 다 PK가 됩니다. 지금 여기 이 ERD만 봐도 PK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PK가 있고요. 얘는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이블들 간에 이렇게 선으로 좀 엮여 있는데 선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산발이가 나와 있는 애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애도 있고 뭐 산발이가 아니라 짝대기 하나만 있는 애도 있고 다양해요. 이 선마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엮여 있는 관계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부터 사용하던 이런 표기법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화살표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방식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막 지금 당장 엄청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명시해 놓는 ERD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근태관리 ID라고 하는 녀석이 이 테이블과 엮여 있는 상황일 때 아니다 이 근태관리 ID 빼고요 지금 이 영업일지 테이블과 근태관리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영업일지 ID를 이 녀석이 FK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컬럼은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여러분들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는 문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그리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근태관리 테이블이 영업일지 아이디라는 컬럼이 영업일지 테이블에 있는 영업일지 아이디 컬럼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만 봐도 사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운, 그렇게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테이블들인데 이게 더 휘황찬란하게 꼬여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프로젝트가 크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도 대용량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관리했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일반 정보를 다루기 위한 테이블이 한 400개가 있었어요. 일반 정보 테이블만 400개. 그리고 공간 정보를 다루기 위한 테이블이 한 3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그럼 대충 한 700개 되는 거예요. 많죠. 근데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 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참조하는 값들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데이터가 심각하게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입한테 절대 데이터베이스 설계 안 시켜요. 못해요, 신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 정도는 흉내 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 정도 사이즈의 프로젝트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어떤 느낌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 양이라면 이거는 개인이 진행하는 미니 프로젝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K랑 FK의 관계를 진짜 명확하게 잡아놓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제약을 걸어놓으면, 걸어놨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거나 데이터를 초반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만 놓으면 그 뒤에 관리할 때는 엄청 편해요. 근데 처음에 편하고자 이런 관계 엮지 않고 그냥 막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와씨 큰일 났다. 이거 테이블 한 대여섯 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PK랑 FK 이런 개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활용은 안 해볼 겁니다.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PK랑 FK라는 개념 정도는 대충 파악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엮을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녀석들을 짜집기 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아니다.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이 짜집기를 하고 있을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사실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할 행동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짜집기 끝났어요. 세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결과로 보는 그 짜집기를 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완성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날려서 이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조인을 사용해서. 제가 짜집기한 기준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단 요만큼은 이 빨간 선의 왼쪽은 오더 테이블이고요. 이쪽 빨간 선에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회원과 상품 테이블이에요. 자, 짜집기한 기준을 잘 봤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보세요. 둘이 똑같죠? 그렇죠? 저는 유저 NO에 적혀있는 값을 보고 회원 ID 값을 매칭시켰습니다.
같은 줄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프로덕트 NO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이랑 이만큼이랑 프로덕트에 있는 이 숫자 부분 일치하죠. 저는 프로덕트 테이블은 이 숫자를 보고 끼워 맞춘 거예요. 왜냐? 이 pk들을 참조하고 있는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니까. 이걸로 데이터를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더 테이블에서 유저 NO나 프로덕트 NO가 아예 사라졌다고 해도 데이터가 문제없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랑 이렇게 일치하고 얘랑 이렇게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결과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끄집어낼 겁니다. 결과 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하면 나오는 이 결과 탭에다가 저 결과를, 이 짜집기한 결과를 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띄워놓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조건을 부여해 가며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러려면 조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조인. 일단은 요거부터 하나 볼게요. 자, 어떤 이미지를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주로 수업에선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SQL 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ySQL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DBMS들이 조인 이 큰 틀은, 큰 결은 똑같아요. 근데 물론 DBMS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알고 지금 보면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알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건 하나, 둘, 끝났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여기 있는 7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7가지 중에 2개를 뺐으니까 5개 남죠. 그 중에서 2개만 알면 돼요. 좀 더 그나마 뺄 수 있는 걸 빼보자면 이것도 빼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4개 남은 것 중에서 2개만 알면 되고 이 2개를 알면 나머지 2개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좀 가볍게만 볼 건데, 첫 번째,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애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중간에 select 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 from 절 해서 테이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ner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inner join. 그리고 밑에 on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join을 사용하는 문법은 일단 select 절, from 절, join. 그 다음에 on 절까지. 이 join과 on 절 두 개의 절을 그냥 항상 쓴다라고 보면 돼요. join을 쓸 거다라고 하면은. from 절 밑에다가 join 절 하나, 그 다음 on 절 하나. 이게 거의 필수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자, 이 녀석, inner join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교집합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교집합, 완벽하게 서로 교집합, 서로 둘 다 갖고 있는 데이터만 추려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inner join입니다. 그럼 일단 이 inner join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더 테이블이 갖고 있는 유저 NO 정보, 여기에는 1, 2, 3, 4, 5, 6이 고르게 퍼져 있죠. 랜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회원에는 1, 2, 3, 4, 5, 6 회원 말고 뭐 7번 회원이라든가 뭐 8번 회원이라든가 있나요? 없죠. 유저 테이블에도 결국 1번부터 6번 회원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문 테이블에도 1번과 6번이 고르게 다 나왔어요.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다 나왔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매칭시켜서 제가 이렇게 짜집기 한 것처럼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완벽한 교집합 아닌가요? 여기에 적혀있는 유저 NO와 여기에 적혀있는 ID가 완전히 교집합이죠. 다 사용이 된 거니까. 하나라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이너 조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원 테이블에는 7번 회원이 존재했대요. 근데 주문 테이블에는 7번 회원이 주문한 내역이 없대요. 그러면 이너 조인을 했을 때 7번 회원에 대한 정보를 못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너 조인에 대한 얘기예요. 간단하죠? 완벽하게 교집합인 부분을 가져온다. 그게 이너 조인.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레프트 조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인을 사용하고 온절을 붙이는 거는 동일하고요. 어떤 조인을 쓰더라도 동일한 상황이고, 얘는 이너 조인이랑 뭐가 다르냐면 교집합도 가져오는데
B 테이블에는 없지만 A 테이블에 있는 녀석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주문 정보 테이블에는 12번 주문으로 7번 회원이 뭐 1번 상품을 샀대요. 근데 회원 테이블에는 7번 회원이 없대요. 그럼 이 지금 제가 짜줄게 한 상황이 이게 A, 이게 B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치상. 이렇게 봤을 때 레프트 조인을 하면 회원 정보 7번 회원이 없잖아요. 없는 정보 어떻게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못 가져온다가 되는 겁니다. 못 가져오면 데이터를 어떻게 넣겠어요? 다 널로 넣어놔요. 빈칸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레프트 조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레프트냐? 제가 위치상 얘가 A고 얘가 B라 그랬죠. 레프트. 내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지금 조인을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테이블 B한테는 없지만 A한테 있는 거, A가 지금 오더였으니까 얘한테는 있는데 회원한테 없는 거 못 가져온다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면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B 레프트 A를 했다면 왼쪽 B를 기준 잠시만요. 여기가 A 그대로고 여기가 B인데 만약에 B 레프트 A를 했다면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바뀌었죠, 위치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7번이 없어요. 근데 얘한테는 7번 회원의 주문 정보가 있죠. 근데 이거 못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개만 알면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이너 조인,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레프트잖아요. 얘가 라이트예요. 지금 A와 B의 테이블의 위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레프트 조인을 걸면 A를 기준으로, 라이트 조인을 걸면 B를 기준으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B랑 A의 위치를 바꾸면 레프트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상황상 테이블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라이트 조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레프트만 알면 라이트의 개념은 완벽히 그냥 반대의 개념이니까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만 완벽해진다면.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그냥 무시를 하자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이 녀석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 아우터 조인. 자, 이 녀석은 A한테만 있는 거, B한테만 있는 거, 조집합으로 있는 거 결국 다 가져왔죠. 이게 풀 아우터 조인의 개념인데 사실 이거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것도 맞지만 MySQL 안에서는 이 아우터 조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안 쓸 겁니다. 그럼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이거 해서 합치면 돼요. 그럼 결국 빈 거 없이 다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MySQL 안에서는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용해서 아우터 조인을 대체합니다. 따로 아우터 조인을 잘 안 써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우터 조인을 따로 키워드가 존재할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MySQL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레프트 조인과 이너 조인의 개념만 잘 체크하면 되고 문법은 다음 시간에 직접 써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